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대표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는 지금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을까요? 관련된 최근의 소식들을 정리해 보면서 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미지 센서에서 일본의 소니 다음으로 세계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작은 픽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먹거리 분야인 이미지 센서에서도 일본의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부터 해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가장 큰 시장인 전기차의 자율주행까지 강범위한 제품에 카메라 성능을 떠받치는 핵심 반도체 부품입니다. 삼성전자가 차기 미래의 먹거리 부분으로 이미지 센서를 점찍었다고 하는데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부터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더 나아가서 스마트시티까지 미래 산업 전반에서 쓰임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절대 강자는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소니인데요. 삼성전자는 2위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큽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사 공정으로 소니를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 이어서 이미지 센서 부분까지도 점유율을 점차 확보해 나간다면 미래가 참 밝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괴물 같은 저력을 믿고요.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MD와의 협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외 소비자나 업계는 AMD와 삼성전자의 협업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얼마나 모바일 AP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아직 퀄컴이나 애플 수준의 설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GPU가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었는데요. AMD의 GPU로 갈아 끼운 엑시노스 AP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로 크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AMD의 협업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S 신모델에서 그 성과를 입증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호응이 높다면 이는 최근 정체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특허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최대 경쟁사인 대만의 TSMC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규모인데다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확보한 특허 상당수가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는 수십 년간 선두 자리를 지켜온 메모리 외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초격차 실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못마땅한 기사는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과 협업해서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의 반도체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면 국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D램의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이들 업체는 아직 3세대 D램에 주력하고 있어서 기술 측면에서 몇 발짝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은 낸드 플래시 점유율 2위, 세계 2위인 일본의 키오시아를 눈독 들이면서 키오시아를 인수해서 낸드 플래시 부분마저 삼성전자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미국의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일본과 대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 각국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이런 밀월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을 기업들이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총수는 감옥에 있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1위 기업 대만의 TSMC도 일본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 대만과의 이제 반도체 밀월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선 시장 선두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추격을 당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선두인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 업계 관계자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보다 더 빠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는 광복절은 아직도 2달이나 남아있고 그마저도 확실히 가석방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2달 뒤에 가석방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그 사이에 또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밀려나 있을지 투자자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일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도체 주요국들의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참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다음에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까요? 늦은 다음에 하는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몇 년 혹은 그 이상으로 한순간에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기업들이 세계 최정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직 그러지 못한 기업들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생긴 현상으로, 사업이 망하면 인생까지도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섣불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도 하루빨리 개선돼서 더 좋은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해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